이제 이것을 최적화 문제로 이제 치환을 제가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가 세타 또는 저희가 이걸 A 세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으니까 이 두 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익숙하실 텐데 여기는 이거 같고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워낙 중요하니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버스에 인버스고 여기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세타가 이제 세타 0, 세타 1에 대한 스타 값이 구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y 절편이고 이것은 귤기가 돼서 여기 값에 해당하는 이런 직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직선의 물리적인 의미는 이 실제 측정된 데이터와 예측하는 모델, 선형 모델에서의 이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선형 대수 강의를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노트를 할 것이 인풋이 있을 때 피처를 해서 정보의 증가 없이 손실 없이 변형을 시킨 것이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A 또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것이 하나의 벡터, 이것이 또 다른 벡터, 이것이 X 또는 세타, 여기서 이제 세타를 하겠습니다. 됐고,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저희가 over determined 또는 프로젝션이고 여기서는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최소 자승법이지만 프로젝션의 관점에서는 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지난 선형 대수 시스템이 사용했던 그림인데 이 A1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2에 해당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칼럼이고 이 두 칼럼의 선형 결함이 된 코에피션트는 여기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공간상에 스팬된 임의의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관심이 있는 Y 또는 여기서는 B는 이 스팬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프로젝트된 이 값에 해당하는 가 B스타가 되는 것이고 이 B스타에 해당하게 만드는 세타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의 옵티멀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한번 이렇게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저희가 이제 NP, 이제 넘파인 NP 어레이를 가지고 몇 개의 역시나 13개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X를 칼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쉐이핑을 했고 여기가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쪽 로우로는 개수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주면 reshape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크기를 보고 알아서 이 경우에는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x가 이런 y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디파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를 해보면 이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제가 방금 좀 전 슬라이드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셋인 거고 그러면 y의 쉐입의 첫 번째니까 m이 이제 총 몇 개, 이게 13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a라는 것이 여기가 1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x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np의 h horizontal stack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칼럼에는 x가 되고 여기는 np1를 해서 이렇게 쉐입을 써서 직접 넣어줘도 되고 또 트릭은 뭐냐 하면 여기에 0승을 하면 다 1이겠죠. 왜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쉐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A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as matrix라는 것을 A를 해서 행렬처럼 저희가 계산을 할 거고 세타를 구하는 것은 공식이 여기 있었고
그대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A 닷 트랜스포즈를 했고 A랑 곱하고 인버스를 한 다음에 또 트랜스포즈를 하고 Y를 곱하고 이게 세타가 나오고 세타를 한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플롯을 하기 위해서 X와 Y 값을 가지고 검은색으로 동그랗게 해서 하면 데이터 값을 프린트할 수 있고 이제 이 라인을 플롯을 해야 되는데 플롯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만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에서만 플롯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0과 5를 0.01의 간격으로 0과 5를 아주 잘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XP 제가 이제 포인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얼추 한 500개 정도 0.01로 표현했으니까 한 500개 정도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YP는 저희가 XI니까 XP를 곱하는 그래서 XP가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세타 0, 세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P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XP 여기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XP YP를 하고 플롯을 하면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 직선이 그려지는 것을 이것은 제가 이제 다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코드의 내용을 좀 그 이론과 함께 관련되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CBX 또는 CBX 파일을 사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역시나 이것도 컨벡스 문제이기 때문에 CBX 파일을 사용해서도 세타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수가 역시나 세타가 세타 0, 세타 1이기 때문에 2 by 1이라서 cbx.variable에서 대문자인 거 기억하시고 2,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는 지금 이 꺽쇠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 버전에서는 2,1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버전하고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이 꺽쇠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꺽쇠를 제거하지 않으면 버전에 따라서는 오류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디파인을 했고 objective function은 minimization 하는 것이고 a 세타 마이너스 y의 놈이죠. 투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해서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지 않거나 제곱을 하거나 그 세타를 구하는 것에는 결과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objective function이고 constraint이 없기 때문에 블랭크로 남겨두었고 그 문제를 cbx를 통해서 풀어라. 그리고 그 세타 값을 플롯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제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세타 값은 결과 왜냐하면 이 제곱이라는 것이 컨벡스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인 경우에는 그 모노토닉 하기 때문에 제곱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세타 값을 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벡터에서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에러들에 대한 합의를 최소로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투놈을 쓸 수도 있지만 원놈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놈에 대한 개념은 서양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데 꼭 투놈만을 써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원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원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놈을 쓰면 cbx 파이에서는
여기 투놈과 원놈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값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도 최소 자승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볼록 함수이기 때문에 컨벡스이기 때문에 cbx 파이를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다면 cbx 파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벡터의 크기를 디파인하는 놈에 대해서 조금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투놈에서 시작을 했지만 원놈으로도 해보니 그 저희가 원하는 세타 값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가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타들이 얼마나 차이가 없는지를 한번 실제로 플랫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투놈과 원놈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색깔로 보시면 파란색이 원놈, 빨간 것이 투놈. 보시면 거의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놈 또한 선형 좋은 리그레션 결과의 아웃풋을 어프락시메이션을 제공하더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놈 L1 리그레션, L2 리그레션. 그래서 꼭 L2 놈만을 써야 되는 것은 없다. 제가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L1 놈도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크기의 개념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였는데, 그럼 L1과 L2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해졌으니까 그것을 좀 극명한 차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리그레션을 하는데 데이터 포인트 중에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좀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트렌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랬을 때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피팅을 할 데이터에 주어진 데이터를 하는데 놈을 좀 다른 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L1과 L2 놈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차이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아웃라이어를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보시면 0.5 정도에서, 그래서 보면 기존에 있던 x에다가 이제 x가 우리가 항상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디멘전이 중요합니다. 스트럭처가. 근데 이제 여기가 13이었었죠. 에다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두 개, x 값은 0.5에 하나, 이 데이터 포인트고 한 3.8 정도, 그때 해당하는 y 값은 한 3.9,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은 0.3 정도,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총 새로운 x는 15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y도 13개에서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역시나 칼럼 벡터로 세워진 것으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리쉐이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니까 이 총 13개에서 역시 A를 새로 만들고 매트릭스에서 이 추릭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A는 여기는 다 1이고 여기는 X 값이 들어가는 한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인데 투놈과 원놈에서 이쪽은 투놈입니다. cbx파이에서 보시면 다 동일하고 여기는 2, 이쪽은 1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세타2를 구하고 세타1을 계산해서 플랫을 해 보았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사람이 이것을 볼 때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고 얘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 이상한 것 같으니 아웃라이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암묵적으로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리그레션을 할 때 빼게 됩니다. 사람이 할 때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일하게 그냥 그 숫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먼저 하지 않는 이상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유니폼하게 등가로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 파란색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원놈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고, 투놈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죠. 자, 투놈이 사용했을 때 뭐 결과 안 나온 원인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거리를, 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제곱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쪽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 직선을 피팅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워낙 이 다른 모든 점을 서메이션을 하지만 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 큰 것에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제곱의 그래프는 이러니까 그 디스턴스나 이 에러가 커짐에 따라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더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 경우에는 보면 그나마 이 거리도 분명히 고려를 했습니다. 이 거리를 여기는 제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L1과 L2가 있는데, 이 L2는 에러에 아니면 저희가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objective function, loss function의 그 값의 제곱을 하고 모든 값을 더해서 최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값들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큰 값,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아웃라이어겠죠? 아웃라이어의 페널티를 훨씬 더 제곱으로 많이 주게 되고 그 영향이 크리티컬해지는 것이고, 에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에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라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아웃라이어인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원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투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원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놈과 투놈의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리그레션을 할 때 크기 또는 거리의 개념을 임베딩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는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L2보다는 그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더 제곱으로 주는 L2 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L1 놈을 사용하는 것이 아웃라이어에 대한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이펙트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론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좀 앞 슬라이드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결과,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왜 다른지를, 왜 다른 결과를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 L2 여기서 보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리에 대한 이거에 대한 에러를 절대값을 할 것이냐, 에러를 제곱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라서, 그렇다고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실제 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해를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꾸었고, 이것을 그 프로젝션 또는 그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봐서, 또는 CVX
파일을 이용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어서 저희가 해결을 했고, 그 크기를 디파인 함에 있어서 투놈뿐만 아니라 원놈 또 다른 놈도 있을 수 있겠죠. 놈을 사용해서 그 결과가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놈이 좋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것을 파이썬에서 그대로 저희가 코딩을 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면, 그 파이썬에는 이걸 이제 사이킷런이라고 읽는데, 머신러닝 툴박스, 라이브러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사이킷런이라는 것이고, 이제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들이고, 오픈 소스고, 당연히 제가 넘파이, 사이파이, 매플라립들을 위해서 그 사이클런을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분 한번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한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할 것은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이 당연히 이제 사이클런의 그 모듈로 라이브러리로 있을 테니까 그 펑션들을 사용해서 동일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에는 어떠한 펑션들 또는 메소드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크게는 리그레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제 이쪽을 큰 그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것이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링, 그 다음 디멘전 리덕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매치업 강의에서 저희가 한 번씩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그 함수들이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그레션에서는 보시면 사이클런을 그대로 쓰지 않고 사이킷을 해서 sk런이라고, 저희가 sk런에서 리니어 언더바 모듈, 리니어 모듈이라는, 리니어 모듈에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펑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러오고, 그것을 저희가 리그레션이니까 R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 X와 Y,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이 값들은 주어져 있겠죠. 그것을 피팅하여라 가 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RG에 다시 저장이 될 텐데, 어디에 저장이 되냐 하면 코에피션트, 저희가 해당하는 세타 1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세타 0는 인터셉트라는, 여기서 언더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이클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필요한 모듈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모듈을 이렇게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쓰고, 데이터 X와 Y를 사용해서 fish라는 커맨드를 쓰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타 1, 세타 0를 저장할 수 있고, 역시 이것을 가지고 플러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피팅을 했고, 여기까지는 검은색에 해당하는 X와 Y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플롯하는 것이고, 그 XP라는 것은 플롯을 하기 위한 X에 해당하는 포인트, 제가 그렇게 해서 XP라는 약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YP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reg라는 것에 predic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redict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XP에 해당하는 값을 넣었을 때 YP, Y햇에 해당하는 것들을 predict하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해당하는 YP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XP, 이 전체가 YP입니다. 그것을 플러스를 하면, 붉은색으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그레션에서, 특히 리그레션 중에서도 파이썬에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모듈인 사이클런을 이용해서도 한번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